내손안의 라디오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드디어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설치하시고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한 분씩 추첨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주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우의 티켓을 드립니다. 내 손안의 YTN 라디오 예스. 바로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예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이번에는 국제부로 가서 밤사이에 들어온 세계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홍승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간으로 어제가 9월 11일이었지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 밤이 9월 11일이 시작되는데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올해로 꼭 12주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각지에서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9.11 테러 발생 12주년을 맞아서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 행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2001년 테러 희생자들이 빼앗긴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의 가슴에 한 번 담아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희생자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2년 전과는 다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고 때로는 무력이 필요하겠지만 무력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지혜를 갖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해 9월 11일 리비아 벵가지 주재의 미국 영사관 테러 사건의 희생자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병사들에 대해서도 추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메모리얼 프라자에서 수백 명의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려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이처럼 테러로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동안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테러가 끊이지를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시아파 사원을 노린 자살 폭탄 공격 등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39명이 숨졌습니다. 이 바그다드 북부 와지리아 지구에 있는 시아파 사원에서 예배를 마친 이슬람 교도들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려 적어도 30명이 목숨을 잃고 55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니네베주에서는 테러 공격이 3차례나 있었고 무장귀환이 주민 3명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또 키르쿠크 일대에서는 테러로 고위 치안 간부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라크 전역에서 올해에만 각종 테러로 4천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예, 화학무기 사용 논란을 빚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다툼이 그동안 계속돼 왔는데 양쪽 모두 전쟁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군 모두 양민 학살과 살인, 고문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리아 전쟁범죄조사위원회는 목격자 258명의 인터뷰와 위성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정부군과 반군 모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군은 고문과 납치, 살인,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반군 역시 살인과 고문을 자행하고 민간인 거주 지역을 무차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는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희생자 다수가 불법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살랑이는 가을바람 타고 차들이 하나둘 더 늘고 있는 출근 시간대인데요. 오늘은 좀 고장차 소식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올림픽대로 통해서 하남 가는 길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서게 되면서 부근 통과가 더 어려워졌고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출근 차량이 몰리면서 길게 밀립니다. 내부 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한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었는데 견인 작업은 끝이 난 지금도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 빠져나가는데 차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뉴스 단순히 따라가지 않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뒤집어 봅니다. 뉴스의 이면을 함께 보는 시간이죠. 윤인경 경향신문 수림기자 나와 있습니다. 뉴스 뒤집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하실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예. 이렇게 핫 이슈죠. 예. 그리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방사능 수산물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두 가지 뽑아봤습니다. 예, 저희 뉴스 뒤집어보기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방송 중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우물정 0945 샤프 0945로 하시고 50원 유료 메시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일보가 최동욱 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처음 최 총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다. 검찰 흔들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후속 보도를 내놓자 친자 확인을 해서 유진자 검사라도 받겠다.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칼을 뽑았는데 우선 이 상황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선일보가 일면에 예. 혼외 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을 밝혔어요. 일면 머리로 냈죠. 네. 예. 이런 건 처음인 거죠. 예. 사실 전에도 전직 대통령의 혼외 자식이 확인된 적이 있지만 예. 일면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이니까. 아, 그럴까요? 그래서 물론 검찰총장이라는 위치가 뭐 대단한 거긴 하지만 예. 일면으로 갔던 의미가 대체 뭘까라는 것을 기자들도 의아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 검찰총장 재직 시 일이 아니라 예. 실제라면 진짜로 있어란 일이라 하더라도 11년 전의 사건인데 예. 이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정정보도를 내지만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검찰청 대변인실에서 냈어요. 예. 왜 개인의 일을 국가기관인 검찰이 이렇게 또 대변해주고 있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자들이나 국민들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조선일보가 또 했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경향신문에서 했다면 이게 뭐 문제가 없을 텐데. 왜냐하면 지난 한 6월부터 조선일보와 검찰이 때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 왜 최동욱 검찰총장 검찰 왕따인가 뭐 이런 제야의 뭐 컬럼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져서 개인적으로 최동욱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를 굉장히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노출된 것이 이번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이제 칼을 뽑고 나니까 네. 갑자기 아이 엄마 임모씨 네. 이 조선일보하고 또 한겨레 신문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최 네. 총장이 아이의 친부라는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편지가 이거 세간의 의혹을 키운 결과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 최 총장은 우선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랬는데 네. 이 편지를 보면 10년 동안 가게로 단골이었다는 거죠, 단골로 한마디로? 온 손님이었다.
이 두 사람이 말이 안 맞았잖아요. 말도 안 맞고요. 예, 전밀가능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편지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예. 저는 참 놀라운 것이 편지를 정말 기자인 저보다 너무 잘 썼더라고요. 예, 아주 논리적이죠. 예, 문장력이 물론 이런 그 주렵에 종사하신 분들이 문장력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논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많은 의혹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최동 검찰총장의 말과 달랐고 그리고 존경하는 분이어서 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걸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라는데 그럼 뭐 다들 뭐 이순신 뭐 이런 사람으로 이름을 대야지 왜 굳이 최동호 검찰총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의혹이었고요. 이 편지들이 더 많은 파장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최 총장이 지금 검찰 흔들기라고 했잖아요. 네. 예, 실제 이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검찰 흔들기로 보는 시각이 큽니까? 많습니다. 지금 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 시점입니다. 예, 그건 사실이죠. 예, 청와대와 국정원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댓글 사건 이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에 대한 불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검찰 내부에서도 최동호 검찰총장 전 정부 때 한 분이고 최근 하반기에 검찰 인사가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민정수석실 대표에서 청와대 인선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예. 시점도 굉장히 뭐 권력기관들이 이런 미묘한 파워 게임이 있는 데서 정파적인 이해를 노린 거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어젠가요? 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 배우설을 제기했죠. 뭐 예.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입출국 기록 같은 신상 정보들이 본인이 발급받지만 공개할 수 없는 자료고 이건 기자들도 못합니다. 예. 이런 거는 국정원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사건이다. 그리고 한국일보가 이석기 의원의 그 아로 논란을 했을 때도 한국일보 기자 측에서 이 자료는 국정원으로 제공했다라고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정원이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문제 있기 때문에 검찰을 흔들어 보자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최동호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전두환 노태우 전 두 대통령의 일단 그 전 비자금이라든가 그런 환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 좀 많이 좀 대중적인 인기는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또 조선일보 보도 태도를 놓고 네. 모 지상파 방송 앵커가 다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팩트 외에 보도한 것이 없다. 네. 아니 팩트만 보도해라.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조선일보는 팩트 외에 보도한 것이 없다고 지금 하거든요. 네. 그 유 기자께서 기자로서 네. 이번 조선일보 기사를 쭉 보면서 이 팩트만으로 되어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출첵 기사가 더 많았다고 보셨습니까? 다들 뭐 낮은 인수격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합리적 의심의 범위 안에서 기사를 쓴 것인지 아닌지 그런 합리적 문제죠. 범위라는 것조차 사실 비합리적인 말이긴 한데 예, 그렇죠. 문제는 저 취재원이 확실히 있다면 예. 두 취재원에 대해서 정확한 걸 밝혀줘야 될 거죠. 뭐 저번에 한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닉슨 대통령이 뭐 이런 걸 의혹을 해서 안 됐듯이 예. 밝혔듯이 조선일보도 그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거 누구를 통해서 나왔으며 어떻게 했으며 뭐 이런 것들 좀 밝혀줬어야 돼. 과연 1만회까지 나갔을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조선일보 이중성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인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한 장관이 또 혼외 자식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프랑스 르몽드라지라든가 뭐 피가로지 에서 황색 저널리즘이다, 하수구 저널리즘이다라고 사생활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른 검찰총장의 일에서는 이중적 잣대를 댄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는 스탠스에 대해서는 뭐 시비가 올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예, 근데 이 황색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반대로 네. 우리 검찰총장이 그 사실은 권력기관 빅4 중에 제일 앞자리에 놓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인인데 이 정도의 사안 같으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있고 또 이 도덕성을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외국의 정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올랭드 프랑스 대통령은 예. 동거녀랑 살고 뭐 그 전 사르코지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사생활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혼외자식인 분도 꽤 있고 그다음에 뭐 내연녀 관계도 있는 분도 있지만 예. 검찰총장이라는 위치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엄중한 잣대로 해야 되는데 이분의 실제는 나중에 뭐 조사를 밝혀지겠지만 태도가 굉장히
비추고 사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검찰총장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두 사람 관계를 밝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선일보 의혹 제기가 검찰 흔들기라면 검찰 수장단께 누가 왜 흔들지를 알리는 책무도 검찰총장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과거 그 박 대통령 시대를 넘어오고 그 군사 정권 무리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도덕성 문제 또 개인 사생활이 특히 그 도덕성 문제는 이 국민들이 많이 관대했거든요. 그렇죠. 이 배꼽 아래는 뭐 건드리지 않는다. 일본 정치에서 나온 말이죠. 이런 얘기가 공연하게 신문에 나올 정도였는데 이 문민 정부가 시작되고 가면 갈수록 도덕성 문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 의혹도 만약에 진짜로 이런 사실이 있다면 왜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느냐,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권력과 돈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려는 분들은 도덕적인 것도 뒷받침이 돼야지만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도덕을 버리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냥 뭐 돈만 누리시거나 그 즐거움만 향유하시면 됐지 그 남들을 엄중한 잣대로 규정해야 되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세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핏줄이라면 호직의 정도는 올려서 그 아이의 장래를 그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요 사이가 무슨 홍길동 시대냐. 이런 그 세간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을 질 일을 했다는 걸 가정해서 일하는 거죠. 아직은 잘 모르니까요. 물론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로도 본인과 그 취재원이 완벽히 정해서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다른 분이 아니라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내치던 의견들도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런 의혹이 있기 전에 사퇴하고 조선일보는 폐가 나라. 뭐 극단적인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결론할 것 같아요? 뭐 진짜 그 문제가 앞으로 DNA 검사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임모 여인이라도 절대 밝힐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본인이 응하지 않는 한 이건 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런 미지근한 승자는 없겠지만 패자들은 다 패자인 거죠. 이런 것에 드러났던 최동호 검찰총장이라든가 임모연이라든가 그 11세 어린이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을 거고요. 조선일보도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된 것만 확실합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인가? 근데 제대로 된 포도 반 거였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 상처를 받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좌우지간 이 문제로 검찰의 위신과 명예가 걸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잘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될 때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또 뉴스가 나왔죠. 부총리보다도 업무 추진비를 더 많이 썼다. 예, 좀 그 놀라운 뉴스들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0일에 이제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지금 뭐 여야 의원들의 모든 관심이 이 추석이 또 다가오고 또 수산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제기된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정부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데 대해서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아주 간단한 발언이 이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본 8개월 대상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하고 있지만 나머지 품목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발견되면 오염도 증명서를 받게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수입 금지랑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적 관점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모호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만을 제외하고 지금 중국이라든가 홍콩의 싱가포르에서는 그 일본산 전 지역의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국민들이 그 의혹에 차 있는데 담당 주무장관께서 그냥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문제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의당 같은 경우 논평을 냈어요.
주무장관이 관리 기준치를 안전 기준치로 착각하는 비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이야기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매일매일 나오는 일본 해산물의 언론보도에 수산물의 언론보도에서 공부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그 핵과학자들이 이 방사능 특히 세슘이나 플루토늄 같은 데서는 약간만 노출돼도 네. 이 100베크렐, 200베크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도 이 발암 원인이 거의 그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타이밍이 참 안 좋았던 게 예. 바로 뭐 하루 이틀 전에 일본 자체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하수로 확산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본 방송에서 그 실험 카메라를 해가지고 나왔던 사건이고 일본이 들끓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쉬쉬하고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일본 정부보다 더 옹호를 해줄 게 아닌가. 특히 전에 그 정우원 국무총리도 이런 괴담을 만들지 말라고 또 밝혀서 우리나라 정부냐 뭐 총리냐 일본 총리냐라는 비난이 일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본 그 수산물에 대한 안심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 수산물이 의심스러우면 한국 수산물을 안 먹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수산시장이 얼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수산물을 잠시나마 전면 금지를 한다면 이건 한국산만 먹을 수 있겠구나 안심으로 뭐 일단 추석 차례상에도 해산물이 올라갈 것이고 예. 수산시장이나 횟집도 잘 될 텐데 그냥 뭐 일회성으로 뭐 농수산부 장관,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서 횟집에서 식사하는 것만으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신분도 깊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참 정홍원 총리가 그때 괴담 수준 얘기한 것은 참 지나친 것 같은 거 네. 예, 같았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미 그 전에 네. 제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고 또 인터뷰를 한 2차례 거론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 네. 일본 정부도 400톤 정도가 유출된 걸 시인을 했거든요. 시인을 했죠. 그 위험성을 얘기를 했는데 총리부터 이건 괴담 수준이다. 물론 우리 수산시장을 걱정을 해서 또 장관 또 수산시장을 걱정을 하니까 과학적 관점까지 이제 들먹였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번에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 금지를 했지만 네. 그 후쿠시마 인근 뭐 지바현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그 위에 있는 홋카이도 네. 거기가 한 4배 수치고 그렇죠. 또 도쿄도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더 크고 심지어 동해안에 있는 시마네 현 있잖아요. 네. 예, 동해 옆에 있는 시마네 현도 그 방사능이 그 검출된 고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데 왜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지를 하지 않죠? 글쎄요, 그것이 제일 의혹입니다. 왜, 8개월만을 끌어낼 게 아니라 이게 끊임없이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이것이 좀 광우병 문제랑도 비슷한데 예. 그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광우병 문제는 식탁에 수류탄을 두고서 밥 먹어라라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수류탄 터뜨리지 않으면 물론 마개를 뽑지 않으면 안 터지지만 근데 그 수류탄은 불량 수류탄인 것은 그렇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불량감이라든가 불안감, 예. 막연한 예. 공포가 제일 두렵다면 정부나 뭐 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일일 텐데 왜 그 정부나 특히 중부 장관이 불안감을 가정시키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들을 보면 예. 괴담 좀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배추에 그래요? 벌레가 있다고 생난리 쳐서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다음에 중국산 꽃게에서 납덩이 나왔다 해갖고 어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올랐다. 네티즌들이나 장관 몇몇 언론에서 손가락질할 때 어민 농민들은 다 지금 다살에 몰리고 있다라고 해서 지나친 괴담이라든가 지나친 언론의 보도는 문제가 있으니 좀 냉정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때 진실로 과학적인 보도,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한 거겠죠. 예. 참,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 괴담은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또 한편 우리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만사를 조심해도 모자라겠죠.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뒤집어 보는 시간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 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계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 저희 방송 모바일 앱으로도 출발사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고 사연을 주시면 푸짐한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 폰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탄력 있고 젊은 머리. 여자라면 다 누구나 꿈꾸죠. 그래서 저 황신혜는 하이몰 레이디입니다. 쉽고 빠르고 내 머리처럼 자연스러우니까. 패션 가발에서 맞춤 가발까지. 080-225-2525 헤어풀 뷰티풀 하이몰 레이디.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1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35.54포인트, 0.89% 뛴 15,326.60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1%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0.11% 소폭 내렸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면서 의회에 군사 개입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구해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이 다우존스는 올랐고 S&P 지수도 올랐는데 이 나스닥만 내리네요.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혼자 내린 데는 애플의 그 주가 폭락이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애플은 현지 시간 10일 신제품인 아이폰 5S와 중저가 모델인 아이폰 5C를 함께 발표했는데요. 애플의 주가는 새 제품 발표 당일인 전날 2% 떨어진 데 이어서 어제는 5%나 폭락했습니다. 예. 저가형으로 나온 그 아이폰 5C의 값이 2년 약정 기준으로 199달러에서 399달러로 비싸게 나오자 증권사들이 일제히 애플의 실적 추정치를 내린 게 영향을 줬습니다. 혁신하지 못한 이 애플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애플이 그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군요. 예, 우리 증시는 어제 2,000포인트를 넘었죠? 예, 어제 코스피 지수는 9.79포인트 올라서 2003.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돌파한 거는 5월 31일 이후에 약 3개월 만입니다. 지난 6월 25일에 1780선까지 떨어진 이후에 2달 반 동안 12.6%가 상승했습니다. 원동력은 단연 그 외국 계정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3일 이후에 14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총 5조 2,2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달러당 2.4원이 올라서 1,08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그 출구 전략 언급으로 폭락했던 게 지난 6월 24일에 1,163.5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에 비해서 6.5%가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군요. 예, 그 원인은 뭡니까? 예, 약간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예. 우리 기업들의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거대 기대감이 커진 데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의 그 식량국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한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다음 뉴스 듣기로 하죠.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강행하려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내년 예산안이 벌써부터 파행을 빚고 있죠? 예, 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어제 예정돼 있던 그 지방재정 보전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전날 그 현호섭 부총리가 그 취득세 연구 인하에 따른 2조 4천억 원 규모의 그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났는데요. 예. 여기서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인상 등을 제시했는데 지자체들이 단번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국세를 지방세로 바꿔서 이자 4천억 원 규모를 전액 보전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또 그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놓고도 정부는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자체들은 20%포인트 이상 올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그 상반기에 국세 징수액이 9조 원도 넘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증세 없이 복지 강화들을 위해서 5년간 135조 원의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자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와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복지 강화를 선택한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대거 삭감하는 내용의 그 내년 예산안을 내기로 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그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 예산에 손을 못 대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이러는데 이 정호원 총리도 방문하는데 이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해주기로 했죠? 예, 밀양은 오늘 12월 완공되는 그 신고리 원전 3, 4호기와 그 창녕군에 있는 그 북경남 변조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5개 시군 중에 한 곳입니다. 한전은 2005년부터 이들 지역을 지나는 90km 길이의 그 송전망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요. 예. 울주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송전탑을 이미 완공했지만 밀양에서는 8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민들이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 때문에 그 신고리 3호기 완공 시기도 올 12월로 약 3개월가량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어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정호원 총리가 그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정부 주민 간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정부 총리는 300억 규모의 그 태양광 발전선비 지원 등 총 555억 원 규모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핵심은 특수보상 사업비인데요. 애초 제시액보다 20억을 늘려서 185억 원을 책정하고 그중에 40%인 74억 원은 1,800여 세대의 주민에게 직접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약 가구당 400만 원 정도를 주는 겁니다. 예. 애초에 그 송전선로의 보상은 간접 보상만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부 한전 이번에 법을 바꿔서 밀양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이미 국회에 주민에 대한 직접 개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기후
기후변화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인류의 발전은 기후의 안정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온난화의 지표로 인식되던 줄어드는 북극빙하가 1년 새 무려 60%나 늘었다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의 이런 보도로 촉발된 논쟁, 사실 과학적이지 못한 보도로 인한 해프닝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과연 작년 대비 유럽 면적이 2배 가까이 커진 북극빙하,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극지연구소 김현철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북극빙하가 유럽 면적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이제 데일리메일 기사인데 이 근거가 그 북극적 빙하 사진 2장입니다. 2012년 8월과 그리고 올 8월에 찍은 사진. 근데 실제 사진을 보면 그 북극빙하 양이 늘었거든요. 온난화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겁니까? 예, 뭐 이런 현상들은 뭐 흔히 관측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예. 그 북극 지역 빙하의 변화는 그 빙하에 영향을 주는 태양 에너지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예. 이는 흔히 그 주변 온도의 변화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 줄어든 빙하 때문에 늘어나는 그 바다가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음으로써 수증기를 그 증가시키게 되고, 또 늘어나는 수증기는 구름을 만들어 태양을 차단하게 돼요. 이런 과정 때문에 어떤 해는 얼음이 많고 어떤 해는 얼음이 적게 되는 뭐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그 관측된 내용이 뭐 작년 대비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결국 최근 40년간의 평균을 보게 되면은 그 아직까지 올해 늘어난 얼음은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작년 2012년 8월 달이 지금 역대 관측된 내용 중에서 가장 적었다는 것이지 그 때문에 올해가 뭐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기후 변화 또는 해빙의 변화를 우리가 볼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자연현상에서는 항상 그 온도를 제 위치로 유지하려는 그 노력을 항상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 변화 기준을 볼 경우에 이번에 그 관측된 내용들이 장기적인 변화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변화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온난화하고 빙하의 상태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상관관계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일부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이제 큰 변화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이 최근 인터뷰에서 박사님이 언급하신 그 다크아이스 문제, 이것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다크아이스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해빙이나 빙하 위에 생긴 물웅덩이가 이제 물웅덩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물웅덩이가 주변 해빙이나 빙하에 비해서 그 짙은 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주변 빙하보다는 색이 짙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다크아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크아이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주변의 그 대기 온도가 이제 많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는 그 다크아이스가 그 표면 다크아이스 때문에 생기는 그 표면의 알베도의 감소, 즉 반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태양 그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빙이나 빙하의 녹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빨라지는 모습은 결국은 이제 다음 해에 그 겨울철에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빙하가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성질이 이제 전혀 다른, 즉 그 단연간 결빙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결빙 결과이기 때문에 다가온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 점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빙하가 그 계속 줄어들다가 이 작년에 늘었다. 예, 그래서 나온 뭐 얘기들이겠지만 지구 온난화는 일반적인 거대한 자연 현상이고 순환의 이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온난화가 인위적으로 그 유발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결국 음모설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쨌든 시간 변화라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기후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고기후 복원 등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빙하기와 간빙기 등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는 그 주기가 있는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그 현재 인류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관측한 내용들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데, 최근에 1년에 우리 그 변화폭들은 결국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일어난 결과들이에요. 과거에 누적된 어떤 현상들보다 그 단기적인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자연 현상만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상은 뭐 우리가 인류 발전에 의해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결과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굳이 업무설로만 업무설로만 생각하고 넘길 수는 없는 뭐 현상이죠. 예. 이 최근에 그 기후 문화론자들 얘기로는 극지 환경의 변화를 혹독하지만 또 다른 기회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북극 해역의 그 개발 기회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과학자로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뭐 제가 업무론을 제기하는 분들하고 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에너지나 아니면 개발이라는 용어에는 사실은 익숙하진 않아요. 현재의 변화를 우리가 기회로 보는 긍정적인 생각은 좋지만은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 이익만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그 극지 환경이나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인류가 그동안 그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행했던 일련의 노력과 연구들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한 뭐 경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북극에서는 아라온호가 코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극지 연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예, 그 극지 연구소 지금 수준이라고 하자면은 거의 세계에 뭐 인류 기업들과 거의 이제 같은 레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극지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세계 유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거의 비슷한 일들을 전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극지연구소 김현철 박사였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고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가계부채가 100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출 방식에 따라서는 이 1100조가 넘어서고 있죠. 예, 이 가계부채 줄지 않고 지금 매달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무려 3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7월 전가 규모 2,800억보다 8천억이 많은 수준입니다. 처음 이 뉴스를 제가 접했을 때는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월간 가계대출을 보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증가분이 무려 5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증가분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는 대부분 이 전세비 혹은 집을 마련하는 돈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행 분석 자료를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8월 증가분 3조 6천억. 이 가계부채에 넣은 돈입니다. 3조 6천억 중에서 주택대출은 2조 6천억에 불과하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증가분이 무려 7월 1천억 원에서 8월 달에 1조 1천억 원으로 1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이 어떠지 아십니까? 이 돈들은 휴가철 자금 수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바일 앱 참가 청취자 얼리버드님 추첨으로 선정되시군요. 선물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